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가족들 모두 저의 취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하면 이제 놀러 갈 수도 없고 바빠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꼭 이때 많이 놀아야 한다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뭘 해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유튜브로 도자기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평소에 그렇게 손재주가 있던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 배워보고 싶기도 했죠. 잘 모르겠지만 왠지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 유튜브에 빠져서 몇 편을 내리본 이후로 저는 집 근처에 도자기 공방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공방은 있지 않았고 차로 1시간은 내려가야 하는 곳에 도자기 공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민하긴 했지만 부모님이 시간 여유 있는 지금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교통비나 이런 건 걱정 말라고 하셨죠. 게다가 모든 수업은 예약제이고 1대1로만 강의를 하시기에 배우기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도자기 공방에 전화를 걸어 몇 개월 동안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30대 중후반인 것 같은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화배우 같기도 한 저음의 목소리에 이상하게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주셨고 저는 바로 결제는 어렵고 일단 방문 한번 해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토요일 저는 도자기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는 길도 어렵지 않았던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착하니 뭔가 외국에서 볼만한 자그마한 흙집이 눈에 띄었고 고요함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슬쩍 앞으로 발을 내딛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창 도자기 만드는 것에 열중이었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와 날렵한 콧선, 거기다 어울리듯 어울리지 않는 듯 입은 앞치마까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아직 말도 안 해봤는데 심장이 쿵쾅대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너무 열중하고 계셔서 제가 온지도 모른 것 같아 슬쩍 저기요 하고 불러봤죠. 그 남자는 흠칫하더니 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오셨냐며 활짝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면에서 바로 본 남자는 예전에 저희 학교에 미술 수업을 가르치러 왔던 시간 강사였습니다. 선생님도 절 알아보는 듯 했고 놀란 듯이 쳐다봤습니다. 자기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 아니냐며 너무 놀랍다고 이런 우연이 있나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느라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는 조금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중후하고 섹시한 매력이 있는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도자기는 만들어 봤냐며 물어보는 그에게 저는 처음이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처음이어도 몇 개월간 배우면 충분히 괜찮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는 저에게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그 남자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펴바르고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저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옮기며 도자기의 모습을 잡기 시작했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만 보여주는 거라고 혼자 하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죠. 저는 저의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그의 포근함이 너무 좋아서 더 가르쳐달라고 졸랐어요. 여전히 풋풋한 대학생인 저의 발랄함에 그는 슬며시 눈웃음을 쳤고 다음부터 제대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단순한 수업 설명으로 끝나고 저는 앞으로 들을 수업들을 엄마가 준 카드로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후로는 이상하게 계속 그 남자의 품이 생각났습니다. 제 또래의 남자들과 연애를 자주 해봤지만 역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자와 성숙함의 차이가 너무 남달랐습니다. 또 도자기를 만드는 그 손길이나 집중하는 모습도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 손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다잡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업에 다닌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걸 가르쳐 준다는 선생님의 말에 배움에 대한 떨림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와 맞닿으며 손길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부끄러운 생각을 어쩌면 그에게 들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자기를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냐며 슬며시 웃는 그에게 여자친구 있냐며 대뜸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하다 말고 그런 걸 왜 물어보냐며 수업 다 끝나면 대답해준다고 일단은 집중하라고 했어요. 조금 아쉬운 마음을 다잡고 도자기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것은 한 달을 배웠어도 그릇의 모양은 이리저리 이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은 저의 뒤에서 제 손을 잡고 세심하게 모양 잡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조금 볼만해진 그릇을 보며 선생님은 웃으면서 아직은 어렵지만 괜찮다며 다독여주고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웃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어 냅다 입술을 들이박았습니다. 마치 수줍은 학생의 고백처럼 순간적으로 맞닿고 떨어지는 입술이 열이 오르듯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저의 손을 붙잡고 더 강렬히 저를 몰아붙이며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선생님이 좋았다고 수줍게 고백했고 선생님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었는데 자기를 자극하냐며 저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푹 빠져버린 저는 선생님의 손길이 좋다며 안아달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책임 못 진다며 강렬하게 저를 안고 애정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공방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로 격렬한 우리의 사랑은 도자기를 굽는 온도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취업 전 영웅으로 하려고 했던 공방 수업이 이런 인연으로 발전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여자친구가 없었고 저도 애인이 없었습니다. 섬세한 손을 가진 그와 조금은 투박한 저는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연인이 되기를 약속했고 취업 전의 여유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도자기도 만들고 사랑도 나누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 재미가 들린 것도 사실이고 도자기 공방에서 보는 그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취업 후에도 주말에 도자기 공방을 다니며 더 배워보겠다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기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와 나의 사랑은 도자기를 굽는 온도처럼 뜨겁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도자기를 굽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주부예요. 결혼한 지 8년 차 두 아이를 연달아 낳아 기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을 잔잔하게 연애하다가 정들고 익숙해져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뜨겁게 타오르거나 너무 설레어서 미칠 것 같은 연애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젖어든 편안한 만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인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에게 설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겨 낳아 기르다 보니 딱히 신혼도 없었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서로를 보면 안고 싶고 안기고 싶어야 하는데 남편이나 저나 그러지 않다 보니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하루는 용기 내어 다가갔는데 남편이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존감이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상해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젊다면 젊을 수 있는 30대인데 남편이 있어도 독수공방인 제 신세가 참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할 수 없고 외로운 밤은 깊어만 갔어요.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블로그에 익명으로 일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혼자 토로하다 말아야지 싶으면서도 누군가가 내 마음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남짓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데 어느 날 낯선 쪽지를 받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제 글을 꾸준히 읽고 있었고 그 진심이 느껴져 쪽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라는 내용이었어요. 짧은 쪽지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위로와 위안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쪽지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쪽지가 왔어요. 일상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서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블로그까지 가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여행과 음악을 좋아하는 중년의 남자 같았어요. 블로그에는 다양한 여행지와 음악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전문가 이상의 식견과 실루엣만 비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근사한 사람이 나의 비루한 일상과 감정에 관심을 가져준다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매일 그 남자의 블로그를 방문했고 부끄러워서 댓글을 남기진 못했지만 공감을 누르며 마음을 표현하곤 했죠. 그 남자 역시 제 방문 사실을 알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과 음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느새 그 남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남자와의 대화는 일상의 활력이었어요. 3개월 넘게 쪽지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의 내한 공연 티켓을 선물 받게 되었다며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잠시 망설이자 그럼 블로그의 이웃들과 함께 가는 것은 어떠냐고 재차 권하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다고 했어요.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어요. 친정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미칠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지난 3개월간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과 처음으로 대면한다니 괜스레 긴장되더라고요. 공연장에 도착해서 예매한 좌석을 찾아 들어갔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찾게 되더라고요. 캐주얼한 차림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한 남자분이 제 별칭을 부르며 활짝 웃는데 평소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 이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공연도 좋았지만 바로 옆에 마음으로 동경했던 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떨리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후 이웃님들과 뒤풀이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분은 조용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분위기를 리드하시는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금방 취하고 어지럽더라고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결국 그 남자분이 저를 부축하면서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설레고 좋더라고요. 택시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술을 마셔서 그런가 그분의 음성이나 미소, 다정다감한 모든 게 꿈을 꾸듯 몽롱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긴 건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분 볼에 입맞춤을 해버렸어요. 그 남자분은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입술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분과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뜨겁게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깨고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내 그 남자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보니 제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았어요. 하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이런 설레는 감정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자석에 이끌린 듯 그 남자분과 수시로 연락하며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분과 저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 남자분은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고 난생 처음으로 황홀경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어요. 헤어날 수 없는 늪처럼 그 남자에게 깊게 빠져들고 있을 무렵 낯선 쪽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실체라고 온 쪽지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는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아줌마들을 전문적으로 꼬시는 카사노바라는 거예요.
그동안 피해를 본 아줌마들이 여럿 있고 지금은 제가 타기 싫으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믿을 수 없었죠.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한 그 남자를 보면서 마음 한편에 드리워지는 의심은 지울 수 없었어요.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불시에 그 남자의 사업장으로 찾아갔는데 훤한 대낮에 낯선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따지고 화를 내기보다 그냥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며 허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남자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며 문자를 보내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낯선 사람을 쉽게 믿고 너무 깊게 빠져들었던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혼이 나간 사람처럼 낯선 남자에게 미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성실한 남편과 아직 어린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제 인생 처음으로 겪어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일탈은 100여 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상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그래도 두 아이의 엄마이고 어른인데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외롭고 힘든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해소해 보려고요.